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1월 29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영상을 바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지난주도 좀 정신없이 바빴고, 지난 주말도 바빠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업무적으로 만나서 알게 된 아는 동생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근황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결혼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부동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가 왜 부동산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여기 파크리오에 살고 있었어요. 잠실 파크리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잠실 르엘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파크리오를 팔고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시 전세로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본인 부모님은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제가 그 집을 왜 파냐, 무조건 다시 오를 거다, 다시 사라, 지금 빨리 다시 다른 집 뭐 다른 호수를 다시 사라 라고 설득을 했었고, 근데 이 친구 자체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뭐 검소한 친구라 돈을 좀 많이 모아놨었어요. 그 소득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라, 분명히 이제 본인도 이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는데 사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한 불과 몇 년 전에, 한 6년,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묻는 거예요. 부동산 대책 1월 29일 대책 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고, 그리고 이제 도심 내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1월 29일 부동산 대책은 결국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릴 거다. 왜냐, 이 세제 혜택을 종료하는 거는 사실 가격을 올릴 거고, 지금 추가 공급 대책 자체는 세대수가 너무 작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9일 날 대책 핵심은 그거죠. 결국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걸 종료시키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기겠다. 그러면 일체 예외도 없다. 그러면 분명히 물량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팝니다. 그러면 거래가 떨어지게 되고, 단순히 이제 그 일부 소위 말하는 그런 세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다주택자들은 일부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팔지 않고 보유를 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는 시장에서 수요자이자 사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뭐 투기 수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재적인 수요자들한테 주택을 파니까 이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전세나 월세 등 세입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그 물량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이분들이 사실 수요자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많아야 사실 그 재건축 재개발 분양이 잘 될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향후 분양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느냐? 공급이 사실 줄어들겠죠.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가 뭐 그 용산이나 이런 데 이제 지금 공급한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들을 보면 사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녹지가 어느 부분 있어야지 이제 도시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녹지를 가져가는 부분인데, 하겠다 했던 부분이 노원구 태릉CC, 그리고 동대문구 있어요. 저기 회기동 쪽에 국방연구원 이런 데에도 좀 개발하겠다 하는 건데, 일단 녹지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영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녹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없애는 부분들이 결코 좋진 않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반발도 사실은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을 좀 더 뭔가 폭락시키겠다라는 거는 너무 공격적이고 이게 사실 누구나가 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사실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럼 결국 가격을 좀 더 스무스하게 스무딩 쳐서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근데 현재는 어떠냐면 과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좀 규제를 완화했으면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분양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쉽지 않다.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보면 그 기사가 있어요. 작년에 서울의 땅값이 4.4% 올랐습니다. 4%. 그러니까 땅값이 4%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분양가가 4%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분양가가 4%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제 그 글로벌 그 자재대 상승을 했다는 공사비 상승. 그래서 최근에 강북 지역에서도 발표되는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핵심 지역만 오히려 더 분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볼 거는 그 공급 대책 자체가 물량이 너무 작다. 수도권 총 6만 호인데 그중에 서울은 3만 호, 그다음에 나머지 3만 호가 이제 경기도 지역인데 3만 호 보면 용산구 일대가 12,000, 그다음에 태릉이 이제 6.8천 호인데 헬리오시티가 9만 8천 세대인가 그렇고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량 자체가 너무 작다. 그리고 공급 대책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지역의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이제 뭐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3, 4년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급 시장에서 이게 공급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고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또 볼 게 어찌됐든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이 1.8%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실물자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미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을 때는 평균의 그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다. 실물자산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결국 수도권 핵심지는 수요가 유지되면서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는 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가 가장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면 국민성장펀드를 150조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성장펀드 150조가 시장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화폐가 이만큼 돈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이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뭐 여러 건설 인프라 뭐 이런 쪽에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 정책 자체가 실물 자산의 가격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다. 국민 성장 펀드를 잠깐 보면 향후 5년 동안 150조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주로 공급하는 대상이 청년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 금융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저금리 대출을 신설해서 뭔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지방은행의 어떤 그런 예대율도 좀 완화시키면서 이제 자금을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해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되면 매물이 잠길 거예요. 그리고 공급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물량 자체도 너무나 작다. 그리고 공사비가 현재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다. 강북 지역도 신규 분양가는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이 플러스다. 1.8% 지금 계략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경우가 크게 보면 두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MF랑 글로벌 금융위기. 두 시기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민성장펀드라는 150조라는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 이런 정책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서울 핵심지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 희소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정책하고 실제 가격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